1분 30초 남았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신중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 안 좋아서요. 우리 증시 그 여파 고스란히 받으면서 오늘 장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안팎의 낙폭이고요. 미증시 밀린 것 정도 밀릴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 하락하면서 2356.28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2350선을 많이들 보고 계시죠. 과연 여기에서 지지력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 테스트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 장중 저점이 2364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바로 밑돌면서 2350선 테스트 들어가고요. 다음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쪽은 1% 가까운 하락 움직임 0.96%의 마이너스권 집계되면서 761.99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예상됩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움직임을 보자면은요. 오늘은 럼피스킨 이 키워드에 상당히 많이 연동됩니다. 동물 백신 쪽의 급등 그리고 또 대체제로 떠오르는 육계 쪽의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흑연 키워드, 태경 BK를 비롯한 흑연 키워드도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보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드론.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바쁠 것 같습니다. 챙겨봐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일정 계속되는데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롯데하이마트 실적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 백신이라든지 이쪽에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더 고조되면서 이와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합병 관련해서 주총도 있고 이래저래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도 금요일 시장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도 1% 넘게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까지도 1% 넘는 낙폭을 키워나간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오늘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간 0.23%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시장 대비 5포인트가량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는 236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약보합권 수준에서 시작을 한 모습이고요. 현재는 0.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 대비 2포인트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767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1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함께 매도하는 중입니다. 외국인은 164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25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7억 원, 기관 투자자들도 1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현재 36억 원 매수하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현재 코스닥 지수는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정밀 섹터 1.16%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축과 관련해서 지금 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달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보셔야겠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도 0.66%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0.58%가량 오름세 연출되고 있고요. 섬유의복 섹터도 0.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섹터에서도 0.57%가량 오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국제약품이 19%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업 섹터 0.27%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 확인해 보시면 운수창고 섹터가 0.7%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화학 섹터에서도 0.76% 하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도 0.63%, 보험 섹터에서도 0.66%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업에서도 0.7%가량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반도체 투톱은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29%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32%가량 밀려나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폭이 아직까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또 2차전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0.92%, LG화학이 0.73%, 삼성 SDI가 2.71%로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22%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0.1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완성차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93%, 기아가 1.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는 오늘도 하락세 나타내면서 현재는 0.22%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다는 점 보셔야겠고 오늘은 라피엘 보스텍 연은 총재의 발언도 이어졌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슈 체킹 필요해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4% 소폭 올라주면서 강보합권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만 7천 원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1.05%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잠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에코프로는 0.13%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폭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LNF 0.07% 하락하고 있는데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나름대로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16%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0.9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HLB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포착이 되는데 HLB가 0.18%, 알테오젠은 0.55% 하락세 그려나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성장주들 쪽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강보합권 수준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23% 올라주면서 반등해주고 있고요. 13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0.23%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리노공업에서도 0.13%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동시효과 때보다 괜찮습니다. 많이 걱정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양시장이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인지 낙폭이 깊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코스닥은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살짝 상승 전환 움직임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종목별로 키워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상승 종목은 한 800여 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1,400여 개가량으로 하락의 무게가 실려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군들은 이 럼피스킨 관련해서 동물 백신 쪽이 가장 강하고 또 대체제 쪽인 육계 쪽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이 상품 시장 연동되는 종목군들 강했었죠. 석유 도소매 쪽에 이 몇몇 종목군들은 오름세 나타냈는데 석유와 관련된 이 국제 유가는 지난주 후반에는 살짝 밀려서 그런지 관련주들 힘이 엇갈리고 있고요. 곡물 관련주들은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자원 쪽으로는 흑연 관련해서 중국의 제재 조치 나오면서 흑연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세일즈 외교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플러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의 개별 뉴스도 상당히 많고요. 반면에 안 좋은 쪽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던 변압기 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밀립니다. 그리고 또 영풍재지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키움증권 여러모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키움증권은 또 다우그룹의 계열사기도 하죠. 그래서 다우그룹 쪽으로도 함께 조정받고 있고요. YTN 인수전 이 부분에 얽힌 유진기업 쪽이라든지 이쪽도 같이 좀 영향권대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좀 특징주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선 동물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보셔야겠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이 되면서 확진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럼피스킨병이 처음 보고된 이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소재 농장에서도 잇따라 발병이 확인이 되면서 이 동물 백신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 사례가 점차 많아지면서 중소본에서는 럼피스킨병 발생을 처음 확인한 지난 20일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높였고요. 또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충남 소재 농장의 소 2만여 마리와 경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만 3천여 마리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대성 미생물이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 이글벳이라든지 중앙백신 그리고 첼시스까지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첼시스가 현재 11.81% 급등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29.96%로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중앙 백신도 23.71%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관련 종목군들도 오늘 일제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추워지니까 반갑지 않은 손님이 또 찾아옵니다. 이 동물 방역에 한 번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돌아가면서네요. 돼지, 조류였다가 이번에는 또 한우 가격 오르지 않을까 많이 좀 걱정을 낳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시름이 깊습니다. 럼피스킨 관련주들 동물 백신 쪽 급등 나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예상치 못했던 상승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인 것 같아요. 이글벳이 거의 27%, 28% 올라가죠. 네. 상한가 근처. 상한가 갔다가 좀 풀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뉴스가 이제 확대 생산이 좀 될 수도 있어요. 네. 좀 홀딩 좀 해보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후발주를 쫓아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후발주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네, 테마주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해보면서 뉴스 체크하자. 다음으로는 대체제 쪽, 육개 쪽 보겠습니다. 이제 소고기 못 먹으니까 이 닭고기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하림 보겠습니다. 하림은 오늘 장에서 9% 정도의 오름세, 장중한 때는 14%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마니커가 6% 상승이고요. 마니커 FNG 이 종목도 7%가량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우 팜투테이블 이쪽도 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닭고기 만드는 정다운도 2%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육개 쪽 대체제가 일단은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은요? 아까 거랑 같이 연동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 확산이 될까 하는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해보자. 아까 그 동물 백신 관련 주식도 네. 그렇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너무 급등하는 거 무리하게 쫓아서 하지는 마시고 추후에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면은 차라리 그때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눌려 있을 때 그때 만약에 주가 좀 눌려 있으면은 그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한번 관심 더 보자 이 정도예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 동물 방역과 관련돼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일단은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빨리 또 하루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보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동물 백신 쪽
쪽 그리고 또 대체제 6개 쪽 같이 묶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흑연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중국에서 흑연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후반에 나오면서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보가 가장 대표적이죠. 지난 금요일에 이 종목이 25% 육박하는 급등이었는데요. 지금 추가 상승 17% 정도 나오고 있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1% 정도의 오름세, LMS도 한 5%, 6% 오름세 보여주면서 관련주들 점차 좀 많아지고 있고요. 태경 BK도 볼게요. 이 종목도 탄력 좋네요. 10%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연카드, 히토류가 아니고 흑연카드를 먼저 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또 관련돼서 기사 분석 상당히 쏟아지더라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히토류보다는 뭐 흑연카드를 먼저 좀 내민 것으로 보는데 네. 이게 지금 어차피 뭐 중국이 미국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 좀 한정돼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광물 쪽에서 먼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지금 단기 테마를 뭐 형성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저는 뭐 한 10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움직임이 뭐 히토류도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뭐 11월 달에 뭐 두 나라 간에 또 합의가 할 가능성도 또 있다고는 해요. 뭐 그러나 이거는 이제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 네.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근데 직관적으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 흑연을 사와서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이 그래핀도 원료가 흑연이고 인조 흑연도 흑연 가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은 판가를 올릴 수 있죠. 연동돼서 판가.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바로 또 급등했다고 짧게 팔고 이런 전략은 아닙니다. 조금 더 뉴스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 의견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최근 들어서 드론의 기술이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론이 뭐 가서 포격을 한다든지 이런 드론의 사용이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이 모빌리티 관련해서 혁신법이 통과되면서 또 시행 움직임을 나타내 한 차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 현재는 1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베셀이나 네온테크 이쪽으로는 아직은 반응이 없는데 네온테크는 또 플러스권으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퍼스텍도 볼게요. 퍼스텍은 약보합권 정도여서 제이시언 시스템 정도 움직임 나타나는데 드론 관련된 종목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전쟁이 나고 뭐 요즘에는 뭐 첨단 무기화들이 뭐 많이 돼가고 있고 그러면은 드론의 쓰임새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저는 뭐 이쪽 드론 관련주는 앞으로 뭐 계속 유망하기는 한데 지금은 뭐 역시 일시적인 테마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 산업의 뭐 성장성을 믿는다면은 뭐 조금 더 홀딩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전체적인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뭐 이슈 뉴스에 뭐 일희일비하는 뭐 그런 시장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역시 길게 좀 호흡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뭐 이런 드론 관련주 얘기가 나오면 저는 역시 뭐 짧게 대응하자. 어차피 주식은 실적인데 뭐 실적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오히려 뭐 이렇게 테마주로 가담을 해서 뭐 조금 짧게 수익 내는 방법은 좋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 장에서 50일째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총 6종목 있습니다. 우선주 빼면 보통주만 5종목인데 이 가운데 화장품주가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탄력이 6%나 나오고 있고요. 신고가 씁니다. 37,500원 터치 나오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이 우리 증시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9월, 10월에 이 종목 들고 계시면은 정말 안전한 든든한 이 안전띠가 되지 않았을까, 안전벨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력 좋습니다. 인구루드랩 같이 봐야죠. 인구루드랩 이 종목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차트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2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VT 강보합권 나타내면서 화장품주들 그리고 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쪽으로 얼마 전에 증권사 레포트도 나왔고 호실적 내놓으면서 주목받았었는데 오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맥스가 4.3%나 오르고요. 한국콜마도 3%대 상승권, 클리오, 아모레퍼시픽, 이츠한불, 아모레 G, LG생활건강 코리아나, 대봉LS, 토니모리,
다 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너무 좋네요. 네, 일단은 뭐 대형사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소형사들이 좋고 중소형사들의 실적 개선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뭐 가성비도 좋고 가격도 싸고 뭐 이쪽 뭐 색조 뭐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한테도 뭐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실적 시즌에 맞춰서 뭐 이렇게 호실적이 예상되는 중소형사들한테는 먼저 선침해가 좀 유입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좋은 실적 나오면 주가 꺾일 수는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을 계속 반영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낸다.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도 잘 모를 때 요즘에는 이차원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진 이창원 부장이 몇 년 전부터 이 종목이 2배 이상 갈 거라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빛을 보는 한 해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장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쪽도 좀 봐야죠. 지금 키움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영풍재지 사태 일파만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단은 소환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한 번은 어떻게 봐줄 수 있는데 두 번은 안 된다라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이에 따라서 키움증권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현재 20% 주가 급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증권사 레포트도 전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미수채권이 많이 잡혀가지고요.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8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직전 저점이 의미가 없는 상태로 사실 키움증권은 많이 빠져 있고요. 다우그룹이어가지고 다우 기술도 영향을 받습니다. 8% 급락이고요. 다우 데이터도 8%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다우그룹 쪽이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에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게 웬일인가 하실 거예요. 게다가 얼마 전에 주주 친화책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그 주주 친화책 나와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어차피 뭐 그렇게 본다면 데드캣 바운스인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지금 하한가고 아직 그러니까 뭐 들어가진 않았어요. 영풍재지 네. 하한가고 지금 아직 거래가 재개가 안 됐고 설사 거래가 재개가 되더라도 채권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떨어진다. 지금 뭐 거의 뭐 5천억 가까이인데 많이 회수해봤자 뭐 1,000억 정도, 뭐 500, 6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1년 영업이익의 반을 날리는 건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뭐 그냥 올라오면 계속 매도겠죠. 저는 계속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다고 한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손실을 차라리 확정하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지금 주식 보유자분들은 너무 화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또 주식 증권 브로커리지 하는 업체가 해가지고 물론 뭐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전 의장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주말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카카오 주가가 1%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벌써 7거래를 연속해서 하락입니다. 그리고 52주 신저가 역시 쓰고 있고요. 카카오는 또 무더기로 상장을 시켜놔가지고 이럴 거면 상장을 왜 시켰나 싶긴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너무 많이 밀립니다. 카카오 뱅크도 그렇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 이제는 조금 좀 포트 내에서 덜어내야 되는 것인가.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카카오가 약세를 보이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뭐 전부 다 약세 보이는 걸 뭐 이해를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반전이 나오려 그러면 뭐 지금 아직까지는 불투명해요. 저는 네. 계속적으로 뭐 관망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도 신규 진입 이런 건 아직 아니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뭐 같이 약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카카오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카카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뉴스 소식에 따라서 진정되면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신 이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여부에 따라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 차례 M&A 이슈에 휘말릴 수 있으면은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고 인터넷 뱅킹을 관심이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주가는 M&A 이슈 때문에 한번 강하게 또 상승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은 본업에 대한 분석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YTN 인수전 보겠습니다. 입찰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3파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세그룹 그리고 유진그룹 여기에다가 통일교의 막내가 하는 그 회사 여기에서도 참전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잘 갑니다. 한세실업 워낙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오늘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의류 OEM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한세실업은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진기업 쪽 보겠습니다. 유진기업은 강보합권, 유진투자증권의 최대 주주가 또 유진기업이죠. 유진투자증권은 약 3%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피인수될 이 YTN이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15% 급락, 오늘장 8%의 또 급락세를 보여주며 주요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YTN 인수전에 얽힌 종목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인수하려고 입찰 의향서들을 내는 쪽은 결국에는 주가 지금 뭐 그런 기대감이 오르는 데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에는 좀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을 써야 되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항상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있고 그냥 본다면 YTN이 뭐 제일 수혜가 되겠죠. 저 오늘 YTN 주가 안 봤는데 한번 주가 8% 하락이요. 아, 하락이요, 오히려? 네. 어제 금요일자도 이슈가 이제 노출돼서 저번에서부터 이슈 이제 9월 8일 날에 이제 강하게 이제 긴 꼬리 달리고 음봉이 났었잖아요. 네. 이슈 노출로 인해서 뭐 그 이후에 계속 하락이고 YTN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누가 인수를 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 좋은 쪽에 태양광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큰 하락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주가 6%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에서 솔라엣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27% 밀렸고요. 인페이지나 뭐 썬파워, 썬런 다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의 태양광 수요가 부진하다. 따라서 앞으로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솔라엣지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광 오른 것도 없는데 밀릴 때 더 크게 밀려가지고 이쪽은 한동안 안 봐야 되나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네요. 네,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주식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또 밀리는 양상. 네. 뭐 일단은 내년에 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불투명성까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쪽 신재생 에너지 이쪽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일단은 기존에 뭐 디트로이트 라인이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쪽 내연기관차 기존 완성차 업체들 그쪽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 뭐 유가가 강세이고 그렇지만은 별다르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본다면 뭐 별로 어떻게 본다면은 같이 뭐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제일 최대인데 미국 시장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약간 불투명성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종목분들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최현치 전문가와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